KTV 살얼이랐다 261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박민영, 성우 김봄. 사람은 자고로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지만 때로는 그것마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 어린 상태에서 보고 싶어도 조금 그게 이제 껄끄러워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만약에 이래다가는 내가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서 찾은 바닷가 마을. 그런데 힘들었던 그를 위로해준 건 결국 또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돈보다 내 마음 위안이 됐기 때문에 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게 최고 저한테는 좋은 거였었죠. 더 바랄 게 없는 거였었죠. 사람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자 그제야 바다도 온전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그야말로 자연이 선사한 황금 놀이터. 심심했던 어촌 마을을 체험거리가 가득한 재미있는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이 체험이 끝나면 무슨 체험을 해야 되고 뭐 사리떼하고 조금떼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 조절을 하니까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재밌어요. 네. 어디 그뿐인가요?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궁평항 김반장이 되었다는데요. 제가 뭘 하나 가서 급하게 수리를 해드리면 저도 뿌듯해요. 아, 내가 이걸 고쳤어. 그리고 또 애기처럼 동생처럼 잘했어. 역시 부러움이 없어. 이런 소리 듣고 나오면 뿌듯하죠. 바다에 오고 바닷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는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살기가 싫을 정도로. 그게 저는 여기 와서 얻은 거는 제일 다른 거 다 떠나서 제 마음 치료한 게 제일 고맙죠. 살다 보면 누구나 삶에 사람에 치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손 내밀어 주는 것 역시 사람이 아닐까요? 바다에서 바다를 닮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재미나게 살아가는 이야기. 따뜻한 어촌마을 궁평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타이틀 궁평항의 외지인에서 사랑둥이 김반장이 되다 귀여 7년차 김문호.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에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름난 작은 항구 궁평항이 있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평소엔 그저 조용한 어촌마을이지만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오늘하고 힘들었죠? 낚싯대를 들고 있는 문호 씨. 잘 보세요. 여기 미끼를 끼운 다음에는 팔만 뻗어서 물에 담그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면 여기에 감이 올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톡톡 치면 그때 이렇게 살짝 들으면 돼요. 몇 년 사이 어촌 체험 마을로 입소문이 난 이곳. 문호 씨가 어촌계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낚시 체험장. 이렇게 하면 더 잘 안 잡혀. 미끼도 없잖아. 이렇게 담궈야 돼. 이렇게 바닥에 닿지. 문호 씨가 아이가 치켜든 낚싯대를 내려준다. 안 잡히는 거야. 체험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어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로길 같은 거죠. 어장 진입로라 그래서 저쪽 마을 분들이 이쪽을 이용해서 항해 배가 나가신다든지 뭐 작업하실 때 쓰는 도로였었는데 저희 아는 동생들이 와서 여기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아, 저거다. 낚시 체험장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갖고 했더니 소문도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꼬마 강태공에게 낚일 눈먼 고기가 있을까 싶지만 아이들도 제법 진지하게 낚싯대를 들이오고 앉았는데요. 문호 씨는 이곳에서 체험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늘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 고민한 덕에 다양한 놀거리를 만들었는데요. 갯벌 체험이야 뭐 늘 인기 만점 코스입니다. 드넓은 갯벌을 걸으며 바지락을 잡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문호 씨가 호미로 갯벌 파는 시범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어가야지. 여기서 한 1km 정도만 가도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체험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너무 멀고 빠져서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좀 입식을 해놓죠. 문호 씨는 철퍼덕 주저앉은 아이에게 다가간다. 너 일부러 네가 머드팩 잘하고 있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먹는 거야. 먹는 거예요? 잘 놔둬야지. 뭐지 이거? 동죽. 아이가 벌러덩 누워버린다. 기원하니까 더 빨리 찾아요. 괜찮아, 너 이렇게 다녀도 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뻘에 누워있는 기분이 어때? 푸시네요. 친구야, 괜찮니? 이 친구는 아예 갯벌을 안방 바닥 삼아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사실 주로 도시에서 살아온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 갯벌이 낯설고도 또 힘들 법도 하죠. 뭐가 이상해? 느낌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어요? 일단은 발단은 얘네들이 붙였고요. 얼굴이 진흙 범벅인 남자. 두 번째는 애나 모르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붙였습니다. 자연의 품에 안기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문호 씨도 그렇게 바다를 찾았죠. 54세. 내가 귀농을 해서 여기서 무슨 체험이나 어업을 하겠다 하고 온 게 아니고 단지 와서 마을 주민들하고 알게 되고 더 친근감 있게 된 후에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마을에 체험이 없으니 젊은 인력도 없고 하니 김호라는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그 후에도 한 1년을 계속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일하는 사업 접고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내가 치유가 됐으니까 더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뭐 금전은 다음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4년, 3, 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거죠. 마을에 체험이 없는 날 문호 씨가 금속 갈퀴가 달린 소형 트랙터로 간다. 잘라보시죠. 이런 날도 문호 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명 맥가이버 또는 궁평항 김반장으로 통하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 때문인데요. 짠물에 너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삭아서 부러졌어요. 갈퀴 연결 다시 부위. 작업을 해야 돼요. 용접까지 척척하는 문호 씨. 일당백이라는 말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반장님. 말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아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여기 어민들도 참 많은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험장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우리 사무장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하다 싶으면 혼자 알아서 자격증도 따고 기술을 배우면서 익힌 재주들이라는데요. 왜 사무장이 100점에 100점? 용접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하루 오시면 뭐 30만 원, 35만 원. 뭐 잠깐 해주는 것도 하실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제일 낫죠. 직접 하는 게. 와서 고쳐줄 적에 한번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용접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고쳤으니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시험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갯벌로 나가봤는데요. 자, 한번 갈아봅시다. 문호 씨가 트랙터를 운전한다. 잘 돼요, 반장님? 조금은 낯선 이 기구는 벼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계를 문호 씨가 직접 개조해서 만들었답니다. 체험장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조개가 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개를 입식하면 조개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갓 깔듯이 갈아주는 거예요. 조개를 조금이라도 잡아야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체험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갯벌을 만들어 놓습니다. 올해도 반장님, 풍년. 농사 짓는 사람은 풍년이고 우리는 풍어. 자연이 주는 풍요가 가득한 계절입니다. 간판에 바지락 칼국수, 해물파전이 적힌 식당. 빗속을 뚫고 간 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 문호 씨가 주방 앞으로 간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파마머리 아주머니. 나를 찍어. 너 이쁜 언니를 찍어야지. 몸 괜찮으세요? 또 아프신 것 같은데? 안경 쓴 아주머니가 대답하며 나무를 우리 묻힌다. 젊으신 주방장님들이세요. 두 분이 주축이에요, 주축. 마을 부녀의 어민들이시고요. 네. 저 제일 젊은 아가씨. 주말에는 저기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우리 사장. 우리 오늘 뭐 줘요? 오늘 먹을 거 뭐 저기 쪽파김치하고 만원. 아, 아침부터 힘들었어. 맛있는 거 많이 줘야 돼. 알았어. 문호 씨가 친 누님처럼 따른다는 마을 분들. 궁평항에서 난 싱싱한 해산물에 정성과 솜씨까지 듬뿍 들어간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시절 문호 씨를 살린 것은 이 밥이었습니다. 밥 때마다 어떻게든 밥을 챙겨준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 매일 같이 드세요, 매일. 매일 같이 드세요. 이쪽에 계신 분이 창가 쪽 궁평리 어촌계장님이시고요. 이쪽 분이 계장님 옆.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다고 맨날 날 괴롭히시는 분이에요. 매일 밥을 함께 먹다 보면 없던 정도 쌓이기 마련이죠.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문호 씨를 자신들만의 투박한 방식으로 끌어안아준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는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로 이름이 나면서 생긴 작은 성과인데요. 문호 씨도 마을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2층 카페. 누나 찍으러 왔지. 내 뒤를 봐. 휩쓸리듯 궁평항에 왔다가 마을 주민으로 자리 잡기까지. 지금의 문호 씨를 만든 고마운 사람들. 분은 다 마을 어촌계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는 다 근무자들이 다 어촌계 분들이에요. 네. 테이블 앞에 둘러앉은 세 사람. 저는 맨 처음에 왔을 적에 기회했을 적에 누님들이 나 밥을 해줬었어요.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누님들이 때 되면은 밥 먹으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갯벌까지 따라오셨어, 누나들이. 밥 먹으러 오라고 안 오면. 뭐 화장실 뭐 다 고장나면 고쳐줘요. 그래요? 예, 다 고장나면 그거 다 고쳐줘요. 그냥 뭐 부르는 것도 아니야. 문호야 그러면 달려오는 거야. 워낙 그래요. 사람이 진국이에요. 착해. 한마디로 사람이 너무 착해.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돈이야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마을 누님들이 내어준 마음 한 자락에 문호 씨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요. 인터뷰. 이런 게 우울증인가라고 싶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인사 정도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지난 후에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여기 돈보다 내 마음 위안이 됐기 때문에 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게 최고 저한테는 좋은 거였었죠. 더 바랄 게 없는 거였었죠. 군포시 둔대동. 추석을 며칠 앞둔 날 문호 씨가 산자락에서 벌초 준비를 하고 있다. 문호 씨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혼을 하고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그래도 문호 씨까지 대대손손 일가 친척이 살아온 고향이기 때문이죠. 문호 씨가 엎어놓은 예초기를 살핀다. 아니 이것만 떼갖고 항해 오실 때 갖고 오세요. 여기 내가 갈아버리면 되니까. 이거. 예초기 밑부분. 어유. 아 우리 막내 작은 아버님이세요? 네. 작은 아버지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자주 오세요, 자주. 궁평항에 자주 간다는 작은아버지가 문호 씨의 귀여를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괜찮더라고. 그때 보니까 좀 자리가 잡혔고 처음에는 한 5, 6년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안타까웠죠, 좀. 아 여기를 해야지 이렇게 밀어버리고. 너무 힘들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된 문호 씨는 삶이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인터뷰. 그 맨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식구분들 이렇게 오시면 솔직히 창피했거든요. 갯벌에서 얼굴 지금도 새카맣지만 뻘에가 장화 신고 뻘 다 묻히고 뭐 해지도 못하고 그랬던데 당황스러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오시면 가을 되면은 제가 그물 쳐서도 낚시 잡고 광어도 잡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밌으시니까 그 시기를 아세요. 그러면 짬날 때마다 오시고 나도 같이 됐구나. 이제 어촌계원 되고 인사할 적에 저는 군포가 제 고향이지만 18대째 살았지만 제2의 고향은 궁평입니다라고 한 거를 아직도 저는 내가 말한 거를 안 까먹고 있어요. 궁평항의 김반장. 문호 씨는 오늘도 동분서주 마을 주민과 함께 갯벌로 나갑니다. 바퀴에 강판 벨트를 두른 2인승 아르고.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데 유용한 아르고를 익숙하게 운전해서 오늘은 꽤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바지락 종패를 뿌리기 전 해야 할 일이 있어서인데요. 여기다가 할까 봐요. 문호 씨가 부표 달린 쇠꼬챙이를 바닥에 꽂는다. 자, 여기서 30m를 갑니다. 다음 주에 여기다가 바지락 종패를 입식을 할 거예요. 조개를 뿌리는데 배에서 뿌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모르니까 여기다 부표를 띄워 놓으면 물이 들어오면 이제 부위가 떠오르면 배가 이 자리구나 하고 요 주변에다가 이제 바지락을 다 뿌리죠. 그동안의 삶이 바다와는 멀었던 문호 씨. 귀여 12년 만에 알아서 척척 바다 사람이 다 됐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고령화돼 있고 또 약간 한 60대 이상 되신 형님들은 어업을 바다를 배 끌고 나가시니까 지금 요 시간대에는 마을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제가 해야죠. 이게 굴이에요. 굴 자연적으로 생기는 굴이 알이 작은데 맛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다 바지락 껍데기, 이게 바지락, 지금도 이거 바지락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역마다 어촌계가 있어서 이 자원을 관리하는 만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타지분들이 오셔서 자꾸 여기 있는 거를 잡아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세요. 오시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막 그래서 저거 끌고 오면 또 아르고가 오는 걸 보면 도망치는 타지 사람들. 얼른 뛰어나가시고 바지락이 어머님들이 한 70대 되신 분들도 오시면 제가 한번 봤는데 한 20kg 이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솔직히 여기는 단 하나라도 잡아갖고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이 마을에서 종패도 뿌려놓고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육지류에게면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내 밭에 고구마 심어놨는데 고구마 그냥 캐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풍요로운 바다라 해도 사람의 욕심 앞에서는 맥을 못 출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항구 옆 방조제가 바다를 막아선 채 길게 뻗어 있다. 9km가 넘는 방조제 뒤로 넓은 호수가 자리를 지킨다. 오늘은 배를 타고 가까운 바다로 나갑니다. 두 남자가 배를 타고 간다. 궁평항 김반장. 오늘은 무슨 일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낙지 산란장 금을 띄러요. 낙지 이제 새끼가 다 빠져나갔어요. 어느 정도 키워서. 그러니까 이제 낙지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그물을 철거하려고 일단 위에 그물부터 띄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물 빠지면 또 가야죠. 모든 것이 물때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다의 일. 배가 도착한 곳에는 둥그렇게 낙지 산란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제는 그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배가 울타리 모양의 산란장으로 다가간다. 그거 해. 형님, 앞으로 더 밀어줘야 돼요. 아니 그걸 후딱후딱 해. 파란 그물이 막대 기둥들에 묶여 있다. 문호 씨가 묶인 줄을 낫으로 끊어낸다. 그 옆에 것까지 해. 형님보다 내가 낫죠? 야 내가 하면 금방 해. 아유, 저하고 맨날 형님하고 티닥티닥해요. 아유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문호 씨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는 마을 형님. 형님 나 없으면 일도 못 하시면서 뭘, 아유. 아이 그래도 싹싹하고 아주 잘해요. 시키는 대로. 한 번만 가르쳐주면 아주 잘합니다. 예. 예. 어쩌겠습니까? 조금 잔소리를 들을지언정 이런 일 정도는 까마득한 후배인 문호 씨가 해야죠. 고수의 눈에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젊은 청년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올해 그 처음 우리가 한 거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제 다른데 그 한평 전라남도 한평 거기를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요. 아무래도 요거 안 했을 때보다는 많이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위에 많이 있는 낙지가 분포를 해갔죠. 근데 그거를 우리 어민들이 잡는 거죠. 얼핏 보면 늘 변함없는 바다지만 바다는 또 이렇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방파제가 선착장을 가운데 두고 두 팔을 벌린 것처럼 뻗어 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던 문호 씨지만 오늘은 혼자서 보트에 오릅니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보트 자격증도 딴 덕에 바다에서 더욱 자유로워졌죠. 드넓은 바다를 혼자서 시원하게 가르며 달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문호 씨가 낚시를 한다. 사람 속에서 힘을 얻지만 또 떨어져 있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그냥 고기도 잡지만 나만의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로운 시간이죠. 저는 그럴 여유도 없었는데 요 근래에는 가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나만의 시간이 있는 게 좋아요. 살던 곳을 떠나 아예 다른 곳에서 새로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문호 씨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도 돌아보니 참 잘 버텼습니다.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문호 씨가 낚싯줄을 감아 올린다. 망둥어요. 망둥어인데 올해는 좀 작아요. 원래 이 시기 되면 얘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올해는 너무 작네요. 손바닥만한 망둥어를 바다로 던진다. 보내주는 거예요? 예, 작으니까 뭐 그냥 고기 잡는 거보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나온 거죠. 꼭 필요한 나만의 시간. 내일이면 문호 씨는 궁평항의 유쾌한 김반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항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누가 누군지 몰라도 제가 움직이는 걸 다 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평들이 들렸어요. 너 누가 봤는데 참 열심히 한대더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뭐 금전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뭐 사업을 해서 뭐 크게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내가 사업을 하든 그 사업하는 데서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해줄까? 근데 여기 항해에 들어와서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인정을 해주세요. 다 인정을 해주세요. 그냥 이 상태로 마을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제가 이제 받았으니까, 마음 치유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마음은 그거예요. 개개인 분들한테 정말 동생처럼 뭐 부모님처럼 뭐 큰 건 아니지만 베풀고 마음적으로라도 물질적으로도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인생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들어선 길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문호 씨 역시 고단했던 인생에서 바다를 만났고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물론 문호 씨의 착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궁평항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문호 씨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